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언론의 오징어 게임, 기생충, 방탄소년단, 한류가 세계를 장악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칼럼 두 번째 부분과 한류는 젊은 아시아 남성들에게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란 제목의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게시글과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히트 원인과 한류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류가 국책론이 아니다라는 해외 언론에서 최초로 전했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전하는 두 번째 파트는 한류의 성공 원인을 디테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사를 소개합니다. 한류의 세계적 성공은 한국에서 여러 면에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첫째, 경제,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이 속하는 문화 콘텐츠 수출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6.3% 증가한 10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산업의 전체 규모는 한국 GDP의 0.7%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작지만 예술 및 레크레이션 관련 분야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로이드 찬 이코노미스트의 선임 기자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보 보고서는 이러한 문화 콘텐츠 수출에 대한 한류의 영향을 추정합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재단이 2020년 10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류로 인한 수출액은 3년 전보다 2019년 64억 달러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전체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62%를 차지하며 한류의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의 다른 곳에서도 한류는 관광산업과 같은 산업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객은 2017년 중국과의 외교 갈등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 증가세를 보였고 2019년에는 1750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화장품, 스킨케어, 패션 및 식품과 같은 다른 산업을 활성화시켰고 관광객들은 한국의 상품들을 집으로 가져오기를 열망했습니다. 코피스의 보고서에서도 한류로 인한 소비재 수출액이 2016년 44억 달러에서 2019년 59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화장품, 관광산업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찬 씨는 오징어 게임이 점점 커져가는 한국 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는 글로벌 여행이 점차 재개되는 시기에 한국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둘째, 소프트파워입니다. 진 박사는 잘 만들어진 한국의 대중문화를 통해 한국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를 유치하면서 멋지고 선진적인 문화장소로 명성을 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하고 외교관 여권을 수여한 것을 인용해 한국의 정치인들도 이를 정치 외교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이밴드는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유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연설했습니다. 진 박사는 방탄소년단은 한국 대중문화의 상징이며 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국가 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한류의 세계적 인기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 대한 넷플릭스의 투자에 놀라운 성과로 바뀌면서 다른 외국 유명 기업들이 그 대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TV 플러스는 기생충 스타 이성균이 주연을 맡은 SF 스릴러 닥터 브레인과 같은 한국어 원본과 함께 다음 주 아시아 국가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가 4달 경쟁에 합류합니다. 한국 언론은 이 회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TV 버라이어티 쇼 러닝맨의 파생물을 포함하여 7개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출시에 막대한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이어 뜨거운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 떠오르는 배우 한소희가 출연하는 액션 드라마 마이네임을 공개했습니다. 스트리밍 대기업은 2015년 시장 대비 이후 7억 달러를 지출한 이후 2021년에는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5억 달러로 늘릴 것이라고 올해 초 밝혔습니다. 허철 교수는 서구미디어 대기업이 한국 진출과 그에 따른 경쟁이 지역 창작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제작 예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국인 스튜디오가 기존 감독과 파트너 관계를 맺는 대신 젊은 감독이 이러한 기회에 제외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는 또한 더 많은 감독이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과 협력하기로 선택하면 이미 영화 개봉 부족과 팬데믹 용량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번 주 연합뉴스의 보고서는 스트리밍 플랫폼의 직접재산권 독점에 대한 질문을 강조했는데, 스트리밍 플랫폼은 종종 투자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투자한 프로그램의 전체 IP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7일 보고서는 내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넷플릭스가 기본 프로그램 및 해당 저작물의 글로벌 배포 권한에 대한 대가로 현지 제작자에게 10에서 30%의 이윤을 요구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른 지역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 박사는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문화가 TV와 극장에서 방영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면서 그들만의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문화산업 자체 오버톱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적어도 공정한 조건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와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 박사는 또한 한국이 중국의 감독, 프로듀서, 심지어는 고액연봉을 받는 배우를 모집하고 있는 중국에 인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웹툰이나 디지털 만화와 같은 새로운 산업이 차세대 열풍이 될 것이라고 밝은 전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등장 이후 급성장한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또한 장르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의 매력을 느낍니다. 웹툰은 이후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이태원 클라스, 승리호 등 여러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진 박사는 대형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로서 웹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한국 만화와 웹툰 기반 문화상품의 인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한류를 위한 문화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한류는 젊은 아시아 남성들에게 완전한 축복이었습니다란 제목의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연애씬이 확 좋아진 것은 저만 느끼나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아시아 남성이라면 한류가 데이트 기회의 측면에서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가 좋고 피부가 좋고 옷을 잘 입는다는 일종의 K-드라마 고정관념에 부합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말 그대로 당신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아시아 남자에게 반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한 여학생이 내가 공유를 닮았다며 지하철역에서 하던 대로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시아 남성을 여성화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그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 남성의 데이트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경험이 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나는 6년 전 이 서브에서 K-팝을 조롱하고 아시아 남성을 여성화하기 위한 CIA 작전이라고 하는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네, 저는 K-팝 게시물에 대한 가차없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전세가 역전인가 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의 남성성 게시물은 중국인이거나 적어도 중국인의 신체 개념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다른 두 나라일 뿐입니다. 결국 이 미디어 전쟁에서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랐지만 지금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한국은 확실히 동아시아 형제들에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1년 전 체육관에서 내 옆에 있는 러닝머신에서 한 소녀가 뛰고 있었는데 그녀의 전화 케이스를 힐끗 보니 그녀의 케이스에 K-팝 아이돌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류의 가장 큰 성과는 아시아인을 인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아시아 남성들에게 정말 행복입니다. 상황이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미디어와 비아시아계 동료들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모두 흡수한 것에 대해 동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상치는 박스오피스와 넷플릭스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남성이 원하는 대로 보여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고 관문 시리즈처럼 작동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한국 미디어의 세계로 뛰어들어 스위트홈, 빈센조 등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상치 때문에 할리우드가 깨어나 돈을 쫓기 위해 전략을 바꾸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아 남성 주연의 이 영화가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아시아 남성 주연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그리고 일본과 중국, 한국이 올림픽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한류가 아시아인 남성의 이미지까지 바꿔놓았다고 하니 아시아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편견과 인종차별까지 불식시키는 역할은 정말 대단한 선한 위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은근슬쩍 한국을 깔보던 일본, 중국이 이 한류에 묻어가게 하는 댓글들이 참 웃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도 얼마나 많은 선입견에 시달렸는지 알 수 있었고 지구상의 모든 인종차별은 없어져야 할 구태입니다. 앞으로도 한류의 선한 위력이 지구를 더 행복한 환경으로 만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